안녕하십니까. 윤수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입니다.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을 제외하고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이런 절차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산가치는 뭐냐면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채무를 고려함이 없이 채무 액수가 고려하지 말고 개별 재산을 분리해서 매각했을 때 그 합산액을 말합니다. 즉 청산가치, 파산가치 이제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변제기간이 보통 10년이에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 또는 5년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탕감된 채무를 10년, 5년, 3년 이렇게 기다려서 분할 상환을 받는 건데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가 되어야지 기다려주고 또 탕감된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가 법인이든 기업이든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전체 채권액의 변제율이 30%다. 자산 다 팔아서 변제를 하면 변제율이 30%다 했을 때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이거 변제기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 변제율 30%보다는 초과를 해야 되겠죠.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고 분할 상환 받잖아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을 하지 않는 그런 회생 계획안이나 변제 계획안은 부적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대출 연장이나 보증 연장 이런 것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개인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도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가계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연장, 보증 연장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자산이 더 많은 것처럼 꾸며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안 하면 점검하기 쉬워요. 우리 기장료 주고 세무조정료 내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우리 법인이나 개인의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어봐서 설명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자산과 부채 사항을 법인의 대표든 개인이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 또 부자 되고 싶잖아요. 사업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흑자 내는 방법을 또 모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제 가라로 다 회계서류 해놓고는 그게 실제인 것 마냥 어떨 때는 착각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 나고 개인도 적자 나고 개인 삶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감지를 못해요. 이렇게 분식이나 가계부 가짜로 쓰고 재무상태표 가짜로 쓰면은 실제 자산과 부채 사항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 이것도 보증연장, 대출 연장 때문에 계속 손실 나는데도 이익 나는 것처럼 가짜로 꾸밉니다. 분식 회계를 해요. 보통 외감 대상 기업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 손익계산을 이익이 나는 것처럼 흑자가 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증 연장, 대출 연장 이런 것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하는 건데 실제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판관비, 지금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실제로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를
실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법인이나 개인의 삶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내 소득이 흑자냐, 개인은 소득하고 지출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법인은 매출에서 비용 빼고 영업이익으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상황을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고, 장부가 이제 이중 장부가 될 수도 있죠. 이제 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있고, 대외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소득과 지출, 실제 매출과 이익, 비용,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매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영업 손실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이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느냐.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소득하고 지출을 잘 비교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비용 지출을 줄이는 방법. 그래야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 되면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삶이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어요. 사업도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기업체가 또는 사업체가 지속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은, 이제 부자 되겠다, 사업 성공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가 단기적일 수 있고, 중기적일 수 있고, 장기적일 수 있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삶을, 가정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내 사업장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이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득과 지출, 그 다음에 이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단서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가라로 해놓고는 어쩔 때는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싶어요. 그걸 믿고 싶어 해. 예.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 지금 굶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답을 찾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제가 청산가치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산 다 털었을 때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 실질적인 이익과 비용, 이거에 대해서 장부상으로는 분식이 됐다 하더라도 가계부도 가짜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실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손해를 만회하는 방법,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찾아지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사소한 거, 이런 거, 그걸 할 일은 한 번도 안 봐요. 자기 회사, 사업장,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총 재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 정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보장될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빨리 그걸 찾으려 그러면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 비용과 소득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데 맡기고 있다 그러면 물어서 설명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삶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찾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사든 개인의 삶이든 반출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늘리고 있잖아요. HDL은 늘리고 LDH는 줄이고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소득은 늘리고 채무는 줄이고 이런 단순한 게 다 정답이잖아요. 부자가 되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마다 법인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실제 사항을 항상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